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이제 교재의 중심으로 한번 교재 중심 한번 강의해 볼 텐데, 우리가 이제 목차를 한번 볼게요. 목차. 목차를 보시면 이제 우리 파트부터 해서 파트, 챕터 해가지고 교재 나오고 그 파트별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현재 이 파트에서 공부할 내용을 문제에 다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파트를 몇 가지로 나눴는데, 이때 강의를 할 때는요 시험에 중점으로 나올 수 있는 거를 제가 중점으로 하기 때문에 교재 내용 중에서 읽어볼 수 있는 것이 있고, 제가 이 중에 꼭 핵심을 잡아야겠다라는 것은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우리 자연환경 건축학의 특성 나오잖아요. 이 부분에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시고 교재 이제 보시면 건물의 배치라고 나오죠. 이 배치라고 하는 내용도 결과적으로 뭘 얘기하냐면, 건물과 건물을 어떻게 인동간격이라든가 일조 계획에 맞게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우리 일조 일사환경에 따로 공부를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런 게 있구나,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읽어보시면 되고요. 6에 보면은 건축물의 최적형 계획이라고 나와요. 이 최적형 계획에 관련되는 내용들도 우리가 나중에 공부를 합니다. 향과 그 다음에 관련된 일사계획이 나오니까, 이거 지금 제가 설명하면 나중에 또 중복 수업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에너지 건축 환경 계획을 위해서는 향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겠구나 라고 하는 관점만 가지시고, 교재 보시면 업무시설 계획이 나와요. 이것도 업무시설 계획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중에 또 이제 그 열량 관련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 그냥 보시면 되는데, 그럼 일단 건물의 최적 계획과 우리가 건물의 업무 계획, 향 배치 계획이 나오니까 요 관련된 내용만 아주 가볍게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이 건축 환경 계획에서 이 향 배치 계획이라는 개념이 뭐냐? 이런 기본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이 향 배치 계획이라는 것은 이 배치, 건물의 어떤 배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건축물의 배치를 하는데, 이때 보통 우리가 이 위에를 북쪽이라 하죠. 북쪽이라 하고 남으로 하고 동이라고 하고 서라고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 건물과 건물이 이렇게 마주 보도록 계획을 합니다. 그러면 이 A에 있는 건물과 B 이 건물을 얘기하면, A와 B가 다 여기 주된 계급을 남쪽으로 향하게 해요. 그러면 주된 계급을 남쪽으로 하겠다는 게 바로 A는 남향 건축이 되는 거고, B 같은 경우 주된 계급을 남쪽으로 하니까 남향 건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왜 향배치 계획이 중요하냐라고 하면, 태양은 동에서 뜨죠. 동에서 떠서 이렇게 서로 집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일사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일사의 영향을 받아. 그 다음에 이 바람이라는 것은 보통 이렇게 계절풍이라고 있어요. 계절풍이라고 있어서 우리가 보통 남동풍이 불고요. 여름에는, 한겨울에는 북풍, 이 북서풍 같은 게 불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건물 계획에 맞게 남동풍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우리가 환기 계획과 그 다음에 냉각 기류를 이유하는 게 필요하고요. 이 겨울철에는 북서풍 같은 경우는 차단을 해야 돼요. 차단을 하기 위해서 현재 나무를 심어서 조경 계획하는 방법도 있고, 이 건축물의 개구부 계획을 할 때 이 북쪽 창문을 너무 크게 뚫면은 이 열에 어떤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창문을 개구부 하더라도 적절한 단열과 적절한 이런 개구부 계획하도록 필요한 거죠. 남쪽은 충분히 햇빛을 받는데 남쪽의 햇빛이 좋고 그 다음에 이 햇빛의 영향을 여름과 겨울에 다르다는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태양은 분명히 동에서 떠서 서로 진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공부할 게 뭐냐면, 향배치 되게 중요한 게, 현재 건물을 이렇게 단면도 그리려잖아요. 건물을 딱 잘라서 보는 거예요. 잘라서 보면 태양은 여기 있어요. 태양은 여기 있는데, 태양이 이렇게 지표와 이루는 각도를 태양의 뭐라고 할까요? 태양의 고도라 그래요. 고도. 태양의 고도. 근데 이 태양의 고도가 왜 향배치에 중요하냐? 그러면 자, 이 건축물이 남향이에요. 지금 남향인데 지금 동에서 떠서 서로 갈 때 여기 현재 12시 12시 정오 시간을 규정으로 우리가 공부한다 그러면, 한 겨울에는 태양 고도가 낮게 떨어져요. 낮게. 태양 고도가 낮다는 얘기입니다.
태양 고도가 낮아. 언제는요? 동지 때. 응? 겨울에는 낮아요. 그런데 여름이 되면 태양 고도가 이렇게 높아지는 거예요. 그럼 태양 고도 분명히 동지 때고 여기는 하지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태양 고도와 이 향과 무슨 관계가 있을 것이냐 참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건축물을 이렇게 여러분이 지금까지 뭐 남향이 좋다고 하는 그 얘기를 많이 했죠. 남향이 좋은데 왜 좋느냐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 여름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태양고도 높죠? 태양고도가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겨울엔 뭐라고 할까요? 겨울에는 태양고도가 낮다라고 그래요. 그럼 태양고도가 높고 낮은데 분명 햇빛은 들어오는데 왜 여름엔 열량이 작을 거고 겨울엔 열량이 많을 거냐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후라시라는 거 알죠? 후라시를 사람 얼굴을 비칠 수도 있고 벽면을 비칠 수 있잖아요. 근데 태양열이라는 것도 어떤 관계가 있냐면 이 벽면과 태양이 만약 이렇게 이 벽면과 직각으로 태양이 만약 들어온다 그러면 굉장히 열량이 높아요. 그런데 이 태양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비치죠. 그러면 열량이 굉장히 작아요. 태양이 이렇게 위에서만 비친다 그러면 열은 거의 못 전달을 해요. 빛만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 태양의 이러한 입사각과 태양의 어떤 이 고도가 이 건축물 벽면에 주는 영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열적 영향. 이 태양이라는 것은 태양의 광선이라는 것은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태양 광선은 우리가 여러분 뭐 중고등학교 때 뭐 물리라든가 이런 데 공부하셨을 거 아니에요. 태양 광선은 보통 이 적외선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과시광선이라고 있고요. 이 자외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하는 파장의 길이에 따라 틀린데 이 장파장이에요. 상대적으로 단파장이죠. 그럼 이 적외선 이 파장 같은 경우는요 열선이에요. 열을 아주 높이는데 기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외선은 주로 한마디로 이제 보건위생과 같은 이런 뭐 살균이나 소독 있죠. 이런 개념이고요. 가시광선은 우리가 보통 사물을 인식하는 이런 내용들을 들어가요. 사물을 인식하고 조명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자시광선입니다. 근데 이 자외선에 관한 열선 특성을 잘 생각해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빛이 벽면에 다이렉트로 쏟아지면 열이 높아요. 근데 이렇게 비스듬하게 쏟아지면 쏟아질수록 열이 약하겠죠? 그럼 다시 말씀드려서 한여름엔 태양고도가 높아요. 태양고도가 높기 때문에 한겨울에는 굉장히 따뜻한 전량을 가져오는데 이렇게 태양고도가 높아지면서 어떻게 된다? 이렇게 벽면에 열을 덜 주는 거예요. 열을 덜 주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럼 이런 것들을 또 과학적으로 우리가 실험을 해봤어요. 건축 환경 계획에. 실험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냐 그러면 자. 건축물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여기가 이제 수평면이라고 그래요. 옥상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옥상면 얘기하고 여기가 남면이에요. 여기가 동면, 여기가 서면이 되고 뒤에 북면이 있겠죠. 그러면 일단 이 옥상면, 수평면은요 열량, 수평에 열을 받겠죠. 이렇게 열을 받는데 한여름에 자 기간 따지는 거예요. 1월 달부터 12월까지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수평면과 또 열량이 우리가 점점 많아져 이렇게 점점 많아집니다. 떨어지고 수평면 1번 그 동서면 있죠. 동면 서면은 이렇게 그렇죠? 남면은 어떻게 될까요? 남면은요 자 보세요. 어때요? 한여름에 열량이 작죠? 한겨울에 열량이 높아지고 있죠? 북면은 거의 없죠. 그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남쪽 면을 보면은 분명히 이렇게 태양 고도 때문에 태양 고도가 열량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한여름엔 태양 고도가 높아서 그렇죠? 굉장히 시원하다는 얘기예요.
벽면 자체가 열을 많이 못 받는다는 얘기고, 이게 열량이에요, 열량. 열량이 높고 낮은 표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겨울은 태양고도 낮죠? 태양고도가 낮기 때문에 어디 가깝게? 벽면에 좀 더 큰 영향으로 열을 주겠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한겨울에는 이 수평면보다 오히려, 훨씬 더 열량을 많이 받겠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향배치가 중요하구나. 건축물에 남향을 잘 배치해서 여름에는 충분히, 그쵸? 우리 열량을 작게 받게 하고 한겨울에 많이 받게 하는 이런 계획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향배치 계획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향배치 계획에 필요한 이런 각 개별적인 내용들은 일사일조라든가 또는 우리가 이렇게 건축환경계 파트별로 다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 교재에서 나오는 이런 얘기들이 왜 필요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향배치가 중요하구나. 에너지 계획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업무시설 같은 경우는요, 뭐 우리가 향배치 계획도 중요하긴 하지만 뭐 나름대로 어떤 특성들이 있겠죠. 이런 것도 나중에 또 우리 공부하시다 보면 나오니까 오케이 여기까지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바람기의 영향이라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바람의 영향 때문에 우리가 냉각기류 같은 걸 도입해서 여름에 좀 시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이용하자는 얘기고요. 그래서 교재에 나오는 내용들은 이런 게 있구나 라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교재에 우리 적용 변화가 있어요. 적용 변화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적용의 변화라는 것은 겨울 아까 얘기했었죠. 이렇게 뭐 북쪽 겨울철에는 좀 막아주고 여름축엔 열어줘야 되니까 계급부 계획과 적용 계획을 잘 만들어주면 냉각기류를 우리가 이 건축물 내로 도입할 수 있다는 이런 개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공부해야 되는구나. 근데 건물의 형태 계획 교재 11조 이거 아주 중요한 게 나와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가 이 건물 형태 계획 내용을 쭉 보면 우리가 이 키워드가 나와요. 키워드 나오는데 일단 키워드 중에 나오는 내용 중에 이 냉난방 부하라는 개념이 나오고요. 냉난방 부하.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의 형태라는 계획이 나와요. 형태 계획.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선 이제 형태 계획과 그 다음에 장단변 비율 나와요. 그럼 이런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좀 이해하셔야 돼요. 아마 제가 첫 시간에 건축환경계획 개요를 말씀드렸었죠. 그 수업을 좀 들으시면 조금 나을 수 있어요. 일단 여기서 우리가 논의하는 게 뭐냐, 냉난방 부하예요. 일단 냉방과 난방 부하. 그러면 이 부하란 개념, 앞으로 부하란 얘기 많이 할 텐데 이 부하란 게 뭐냐, 우리가 부하란 게 뭐냐 그러면 건물에 작용하는 열의 출입 요소입니다. 열의 출입 요소. 열의 출입 요소라는 것은 열을 이렇게 나가기도 하죠. 건축물에서 열이 나갑니다. 열이 나간다는 얘기 뭐예요? 에너지가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축물에. 또는 입이라는 건 뭐냐면 이 건물에 이 열량이 들어옵니다. 그럼 열량이 들어오면 좋은 거 아니냐? 그건 아니죠. 뭐냐면 이 출입한다는 거, 열이 들어온다는 것은 이제 냉방 중이에요. 냉방 중에 열이 들어온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부하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난방 중 실내 온도가 높고 실외 온도가 낮아요. 여기는 반대로죠. 그럼 이때 이렇게 난방 중일 때 열이 이렇게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돈이 나가는 거예요. 돈이. 왜? 부하가 많으면 그만큼 여러분이 그 건물을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많이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전기를 틀든 가스를 틀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열의 출입이 결과적으로 부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난방 중에 열이 나가는 건 부하고 냉방 중에 이렇게 열이 들어오는 것도 부하구나. 그래서 이 부하라는 개념은 열의 출입 요소예요. 그럼 열의 출입 요소가 많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에너지가 많이 낭비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절감해야 돼요. 그럼 이 절감해야 한다는 이런 관점에 봤을 때 열의 출입 요소에 관련된 공부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그 냉난방 부하를 절감한다는 것은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한 여러 가지 목적이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 건축물의 뭐 형태라든가 특히 형태 중에 장단변 비율이 중요하더라라고 해요. 그럼 이 장단변 비율이 어떻게 건축물 환경 계획에 필요하냐라고 하는 거, 자 보시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남향이 좋다. 남향이 좋습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 무슨 생각하냐면 남향이 좋다 그러면
만약 남양을 이렇게 길게 배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길게 배치하면 북쪽도 열의 손실이 심해지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너무 지나치 길고는 별로 안 좋다는 얘기예요. 정사각형? 얘도 좋긴 할 것 같은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왜? 남쪽은 작고 동쪽과 서쪽을 덜 봤죠? 그래서 우리가 환경기를 해봤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나타나냐면, 자, 여기가 북쪽이에요. 북쪽.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죠? 들어갈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야? 1번과 2번과, 이거 배제하죠? 그렇죠? 이렇게. 3번. 이 형태를 봤더니, 그래도 얘가 제일 좋더라. 뭐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남양이 좋다고 했었잖아요? 남양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거. 그쵸? 얘는 향이 별로 없죠? 근데 얘는 남양이 별로 없고, 우리가 이 불리한 뭐가 많아요? 동양과 서양이 많죠? 별로 안 좋아. 그쵸? 별로 안 좋은 거.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남양보단 동양과 서양이 별로 많죠? 그러니까 별로 안 좋아.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지금까지 최적의 향을 봤더니, 여기, 단변이 1이고, 동서가 이 단변에 비해서 1.5배인 이러한 건물의 장단변 비율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얘기예요. 왜? 어느 정도 동쪽과 서쪽도 있어야지만이 자연 채광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남양을 충분히 확보해야 되는데 그 비율은 얼마라고요? 이 단변이 1일 때, 동서로 긴 1.5의 이것이 가장 최적의 어떤 비율이라는 걸 꼭 숙지하셔야 돼요. 꼭 숙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장방형, 이렇게 정방형 있죠. 완전한 정방형도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 이 정방형은 형태 계획적으로는 우수한 부분이에요. 형태 계획적으로 우수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얘는 상대적으로 다른 그런 형태에 비해서 형태로 본다는 얘기는 입체적으로 본다면 다른 이런 것들과 입체적으로 본다면 상대적으로 동일한 이러한 이 표피에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동일한 체적에서 표피가 작아지는 효과가 나타나긴 해요. 하지만 얘는 문제가 뭐냐면 남쪽에 비해서 동쪽과 서쪽이 지나치게 많기 때문에 얘보다는 좋지가 않더라. 그래서 이게 이상적인 우리 장단변 비율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뭐냐면 자, 건물의 장단변 비에 따른 연간부하는 동서 방향으로 얼마일 때? 1대 얼마라고요? 1.5. 1대 얼마라고요? 1.5. 이때 가장 좋다는 거야. 이게 중요한 핵심적 포인트예요. 핵심적 포인트. 이렇게 해놨더니 어떤 조건이 있더라. 우리 에너지 낭비를 방지하는 절감 효과가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시뮬레이션으로 표현한 게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재,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냉방부하가 큰 경우, 작은 경우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어쨌든 그래도 중요한 건 남양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이 배치가 제일 유리하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13쪽 가면은 이 단면 계획이 나와요. 단면 계획과 층고 계획 같은 게 나와요. 그럼 요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건물에 대한 일반적 내용의 단면 층고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건축물의 단면 도상 층고 일단 반자 높이 개념을 일단 우선 말씀드릴게요. 그럼 이 건축물의 단면을 끊는다는 얘기는요. 이렇게 한 개 층을 표시하고요. 바닥을 표시해 주죠. 표시해 주고 여기다가 이렇게 창문을 설치해 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배치가 되면 여기 바닥 윗면에서 위층 바닥까지를 우리가 층고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바닥에서 이제 요 반자, 천장까지 높이를 반자 높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앞에서 보면 이렇게 여기 어딘가에 창문이 있겠죠. 응? 창문이 있겠죠. 그럼 이 벽에 대한 창문의 면적을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뭐 창문에 대한 창문 면적비 같은 걸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이 층고 또는 반자 높이 높은 게 좋을까요? 낮은 게 좋을까요? 그럼 어떤 역할을 하느냐? 층고 또는 이 반자 높이가 크다는 것은 층고나 반자 높이 크다는 것은 우리가 쾌적합니다. 쾌적. 이 쾌적하다는 건 뭐냐면
공기가 많기 때문에 공기량이 많은 거예요. 공기량. 이 공기량이 충분하다는 것은 환기에 좋아요. 환기 계획에 유리한 거예요. 공기량이 많다는 것은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작은 자동차를 타고요. 서울에서 대전까지 달려가 보세요. 차가 좀 막히죠. 한 10시간 만에 도달했대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소형 승용차, 5인 승용차에 5명이 꽉 차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10시간 운전했습니다. 그럼 도중에 창문을 열까요? 안 열까요? 한 번 열어줄 거예요. 몇두 번은. 왜? 답답하니까. 뭐냐면 공기량이 작아요. 불쾌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자, 고속버스를 타고 운전기사님과 여러분과 함께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겁니다. 이때는 덜 불쾌하죠. 뭐 때문에 실내 공기량이 많기 때문에 상대로 우리 인간은 일정 시간 동안에 계속 오염물을 내뿜는다는 거, 가스 같은 거 내뿜는 거예요. 근데 실내 공기가 많으면 금방 쾌적하거든요. 그게 뭐냐? 우리가 이 공기의 어떤 이 환기 계획상 공기량이 많으면 유리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런 층고가 높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창문이 좀 크게 만들 수 있잖아요. 이 층고가 높으면 그만큼 이제 우리가 바깥 시선을 쳐다보는 이런 개방감도 이게 특히나 창문이 넓거나 층고를 높여서 창문을 크게 잡아주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반면에 에너지는 많이 들어가요. 왜 에너지가 많이 들어갈까요? 실제로 이렇게 많은 그 공기를 데워야 되는 거예요. 실내 공기를 데우니까 우리가 냉방이나 난방할 때는 에너지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층고 또는 반자 높이는 어느 정도 충족된 기능, 우리가 기능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면, 기능을 충분히 살릴 수 있다면 다소 낮은 게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관점에선? 에너지 관점에선. 왜? 이 층고가 높고 우리가 이 반자 높이가 높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문제는 에너지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창문이에요, 창문. 우리는 창문을 바라봅니다, 사람들이. 그렇죠? 이렇게 바라보게 돼요. 창문을 바라봅니다. 이 창문을 통해서 다시 뭐예요? 태양열이 들어오기도 하고 밖에 있는 이런 어떤 물체를 쳐다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창문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창문만 본다면 이 창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이 개방감 확보를 한다든가 또는 창문을 열어서 우리가 환기 계획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창문을 통해서 채광을 한다 그러면 창문이 큰 게 좋겠죠. 당연히 그렇잖아요. 창문이 없는 방에 있으면 굉장히 답답하잖아. 아시죠? 창이 없는 방에서 오랫동안 있으면 막 몸이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왜 답답하고 뭔가 이렇게 뭐 고립감이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창문이 좀 크면 결과적으로 이제 개방감도 확보할 수 있고 창문을 한번 틀어놓으면 쉽게 환기가 되니까 공기가 교환이 되니까 환기도 가능해요. 그 다음에 충분히 채광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창문을 이런 창문을 지나치게 크게 할 때는 얘는 또 문제가 생겨요. 왜 문제가 생기느냐? 우리가 이렇게 이 벽면은 충분히 단열이 잘 되죠? 잘 될 수 있어요. 근데 창문은 당연히 단열이 쉽지 않습니다. 병체만큼 단열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벽체만큼. 그러다 보니 이 창문을 통해서 열의 출입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한여름엔 열을 차단해야 되고 한겨울엔 태양열을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단열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열의 어떤 이런 출입이 큰 겁니다. 그래서 이 창문은 적당하게 설치를 해야 돼요. 적당하게. 그러면 이 적당하게 하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 교재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단면 계획을 할 때 어떤 이 창면적이라든가 또는 적정한 이러한 반자 높이, 층고 높이 이런 것들을 좀 적절히 설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그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업무시설 사례를 본 층고 계획 효과가 나와요. 그렇죠? 창고 계획 학과. 그래서 이런 효과를 봤더니 어쨌든 뭐 층고가 낮아질수록 일사 유입량이 감소하고, 그렇죠? 층고가 낮아질수록 당연히 유입량이 감소하고 난방부와 냉방부와 연간부가 모두 감소하더라. 그게 뭐냐면 아까 설명드렸어요. 층고가 낮을수록 뭐예요? 낮을수록 에너지는 아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아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층고 계획 시 유리한 사항이라고 쭉 나와요. 이 내용만 읽어보세요.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와? 이런 부분이 장단점이 있구나. 창문을 너무 작게 해도 문제가 되고 너무 크게 해도 문제니까 우리가 기능적으로 적절한 계획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기능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험적 조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실험의 조건에 따라 크고 작고 한 이런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쉽게 그냥 크다 작다가 아니라 적절한 계획을 통해서 만족을 해야 되는데, 일단 창문은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지만 층고만 볼 때 뭐가 좋아요? 적층고가 우리가 기능을 만족하다면 가급적 낮은 것이 에너지 절감에 유리하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 요것만. 그 다음에 이제 평면 계획이에요. 이 평면 계획. 그럼 이 평면 계획이란 개념에는 뭐 여러 가지 개념이 들어갈 수 있는데, 평면 계획. 그럼 이 평면 계획에서 우리가 봐야 할 건 뭐냐면 이 존인 계획입니다. 존인 계획. 그러면 이 건축 계획에서는 존인 계획을 아주 다양하게 다뤄요. 하지만 지금은 순수 건축 계획이 아니라 건축 환경 계획이잖아요. 그럼 이 건축 환경 계획의 존익이라는 구분이 뭘까? 이 존익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존익이란. 존익? 글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 진짜 우리가 존익 계획을 뭘로 보냐면, 그래, 에너지와 관계가 되더라. 에너지와 관계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자,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있으면, 자, 태양열이 오전에 동서남북 있다 치자고요. 지겠죠? 질 거 아니에요, 그죠? 왔다 갔다 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뭘 줄 수 있냐면, 여기 위치별로 줄 수 있어요. 존형을. 여기 남쪽, 여기는 동측, 서축, 북축, 내부. 그러니까 실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외부 환경 영향이 많이 안 받아요. 하지만 동쪽에 있는 측면, 남쪽과 서쪽과 북쪽에 다 평면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조닝이죠, 조닝. 근데 이 조닝을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벽면에서 일정 공간 외주부로 봅니다. 보통 우리가 외주부로 보는데, 보통 우리 뭐 실무에서는 5m 정도로 봐요. 벽에 가까운 이 일정한 선을 우리가 외주부로 보는 겁니다. 이게 외주부고 여기 실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외주부 계획이 중요한 게 뭐예요? 자연체감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자연에 의한 환기가 가능한 이런 조건이죠. 외주 같은 경우는 실외기에 가깝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외기에 대한 영향, 태양광이라든가 환기를 받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외주부 계획이다라는 거예요. 외주부 계획. 근데 이제 외주부 계획 때 주의할 사항이 뭐냐면, 자, 우리가 불리한 향이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여기 북쪽에 태양열을 많이 받죠. 많이 받습니다. 태양열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자연광, 그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죠. 바람. 여기서 요 서쪽까지는 또 이렇게 일사 영향도 맞는데, 이 서쪽은 일사 영향을 많이 받아서 굉장히 여름철에 굉장히 안 좋아요. 그다음에 그 겨울에는 또 이렇게 북쪽과 서쪽 이 부분은 우리 열의 손실이 심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여기는 공조실로 주는 게 좋을까요? 냉방과 난방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냉방과 난방을 하지 않는 공간이 좋을까요? 자, 다시 한번 퀴즈입니다. 이렇게 불리한 향이 있어요. 불리하다는 얘기 뭘 얘기해요? 불리한 위치, 불리한 존이라는 것은 우리가 열의 출입이 굉장히 심한 지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열 출입이 심하다는 얘기는 분명히 지금 바람의 영향이 있죠. 겨울철에 열의 손실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부분이에요. 그럼 이런 부분을 우리가 냉방이나 난방, 그렇죠? 난방 지역, 난방을 주로 해야 되거나 냉방을 하는 이런 지역, 냉방이나 난방을 하는 지역을 우리 뭐라고 할까요? 난방이나 냉방을 하는 이런 거실 조건, 우리가 얘기하는 실 조건이 좋을까요? 아니면 난방이나 냉방을 하지 않는 게 좋을까요? 난방, 냉방 안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존의 위치를 따진다는 것은 위치 계획도 영향을 줘요. 그래서 현재 남쪽은 굉장히 좋죠. 하지만 이렇게 불리한 위치, 열의 출입이 심해서 이제 손실이 많고 부하가 많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은 결과적으로 냉방과 난방을 하지 않는 중간 영역, 뭐 계단실이라든가 뭐 아니면 우리가 냉방 난방하지 않는 실외 정도로 돌려주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세부 사항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 디귿에 보면 외주부의 설계는 실외 사용을 고려한 존익이 효과적이라는 얘기를 했고요. 비공조실을 서쪽에 배치하는 것이 우리가 공조 부하의 감소에 유리하다.
비공조실. 비공조실을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난방과 냉방을 하지 않는 걸 우리 뭐라고 그랬어요? 비공조실. 응? 비공조실. 그러니까 냉방과 난방이 필요 없이 그냥 하는 공간 있잖아요. 코아 같은 거, 계단실 이런 걸 배치하면 훨씬 더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 여기다가 상시로 사람들이 거주하는 공간 있죠? 냉방, 난방을 해야 되는 공조실이에요.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에너지 많이 낭비되겠죠. 그럼 이런 것들도 평면계획상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여기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이 조건을 봤을 때 무슨 계획과 이렇게 해서 실외 배치와 실외 평면 계획을 조닝을 해서 결론적으로 실외 용도를 검토할 수 있어라는 얘기야. 그럼 실외 용도에 검토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오고 교재.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다시 정리해 뭐가 될까? 우리가 평면 계획상 우리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조닝을 했어. 조닝을 하면 열적 분석을 하겠죠. 분석을 해서 우리가 열적으로 출입이 많은 거. 출입이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 뭐죠? 결과적으로 에너지 손실이 예상되는 부분은 뭐 하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일종의 버퍼. 이 버퍼 존으로 검토해서 이런 부분은 난방실, 비난방실, 비난방실 또는 냉방실로 만들어주면 좋겠다라고 했고, 비난방, 비냉방실 우리 뭐라고 했어요? 우리 교재에는 경조실이라는 표현을 했더라. 그래서 이러한 영역별 검토를 함으로써 보다 좋은 에너지를 아낄 수 있는 이런 계획적 측면까지 연관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교재에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평면 계획까지만 일단 검토해 보고요. 창면적비 관련되는 것들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